볼까요? 이게 2022년 2월 22일 날 그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윤석열 후보 규탄하는 그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 여기 있는 그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회 정론관에서. 근데 여기에 태양광 그 관련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저희 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있잖아요. 박승욱 씨가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저렇게 전국으로 그 사이에 확산이 된 거야. 기생충 번지듯이 쭉 번졌고 이렇게 해서 저기 보면 무슨 다 태양광 업체예요. 태양광 관련 단체들이 윤석열 후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 멘트 자체가 되게 웃긴데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의 역행이 아니라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독일 사례에서 보였지만은 원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늘린 독일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발전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적에 전력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비슷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분명히 이제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범규 씨 나왔으니까 일단 탄소 중립이라는 저 목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소 중립이요? 가치 평가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거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건가? 해야 될 일, 해야 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선까지 목표로 잡고 가는 것이냐, 100%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향한 목표라는 건 뭐 현실적인 어려움은 지구 있지만 환경을 가야 보호하자 이런 거라 많이 어려워요, 사실. 많이 어렵죠. 가야 될 길인데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태양광을 돌리면 안 돼. 태양광 때문에 석탄을 너무 많이 돌리거든요. 석탄하고 가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서 원전, 태양광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얘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원자력하고 이제 태양광 발전 혹은 풍력 발전 등등의 재생에너지들이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이제 보통 논의를 하는 게 이제 크게 태양광과 풍력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핵심은 수력 발전이에요. 전 세계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 60%가 수력 발전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풍력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하게 높이는 국가들은 풍력 발전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 발전에 비해서 풍력 발전은 변동성이 그나마 좀 적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이제 고위도 지역에서는 발전 설비의 이용률 혹은 가동률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보다는 그래도 질적인 측면에서 풍력 발전이 더 나은 측면이 있고, 근데 우리는 뭐 바람의 질이 워낙 쓰레기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 양을 늘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한 35년간 우리나라 이제 전국 대표 지점에서의 평균 풍속을 조사를 해보니까 감소해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평균 풍속이 감소하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미세먼지가 정체되면서 농도가 이제 높아지는 그 현상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풍력 발전은 별로 맞지가 않고, 그러면은 결국 태양광 발전밖에 안 남고 수력은 아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수력이 한 0.7%밖에 안 되거든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수단으로서 가능한 에너지원이 결국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을 늘리면 정말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적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태양광 발전을 늘려서 정말로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품질 좋은 전기 필요 없어. 그냥 전력 품질이 쓰레기여도 그냥 일단 전기가 들어오기만 하면 돼. 아무 시간대나. 다만 뭐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들어오면 아프리카. 그렇죠. 이런 국가들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24시간 전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장 같은 것도 돌려야 되고, 뭐 이제 관공서들도 혹은 병원 같은 것도 24시간 진료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저렇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전기 생산을 하는 그 재생에너지원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해서 그 변동성을 맞춰주기 위한 또 다른 발전 설비, 즉 가스 발전을 출력을 조정을 해가면서 이 수요에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출력을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게 되면은 연비가 나빠지잖아요. 연비가 나빠지는 것처럼 가스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실증 연구들을 다 이제 맞춰놓은 상태인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늘어났을 적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가스 발전소의 출력을 조정을 했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석탄 발전소의 전출력 운전할 때의 배출량하고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그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게 정말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고 만약에 태양광 발전을 늘려서 온실가스 줄이는 게 가능하려면은 그 불규칙적인 그 전력 생산을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배터리가 많아야 돼요. 아니면 양수 발전소가 많이 있던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는 재생에너지가 안 돼. 맞아요. 재생에너지가 되려면 사람이 살 수가 그러네.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어야 돼.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주사파와 관련을 짓는 거니까 네. 내가 할 땐 그 원전에 얽힌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주사파가 태동했던 계기가 반전 반핵이에요. 그러니까 반전 반핵이라는 그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한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냐면 전쟁 그것도 그냥 완전히 싹쓸이하는 전쟁과 연관됐기 때문에 90년대 초반 원전은 그 이미지랑 강하게 결합돼 버렸어. 그러니까 핵무기는 절대 악이야 그냥. 뭐 이게 하나 있고 이게 그래서 네. 원전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독일 사례를 들면서 네. 무엇이 이렇게 됐냐면 지정학에 대한 고려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가스 교류를 한다랄지 뭐 에너지 교류를 한다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치가 순조롭게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국제 지정학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생각들을 밑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래서 당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박승옥 씨가 네. 태양광을 가져오면서 한 모델이 독일이야. 네. 독일 봐라. 맞아요. 저렇게 잘하고 독일 어떻게 됐니 지금 전기 가로등도 못 켜고 있어.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이분.